자, 여러분, 김해 대성동 고분군 9번째 녹화입니다. 오늘은 미추이사금의 즉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5번째 녹화를 할 때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시왕통 중에 김씨가 왕이 되어 왕력 중간에 삽입되는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사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고대 저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습 문제를 시작합니다. 문제 4개를 내봤어요. 그 다음에 백제 고유왕의 육조합평 반포 얘기를 합니다. 왜 백제 고유왕 육조합평 반포 얘기를 하냐면 저것이 미추이사금 즉위의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라 왕권 교체 261, 262, 261, 262년에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사건은 재구성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남은 역사 파편을 가지고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의 주기를 쓰고 262년입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맺은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백제 좌평제 반포 시기를 기록한 중국 기록.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3세기 중반인 260년 고유왕 입실년입니다. 고유왕이 좌평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제도를 반포했다고 한다. 이 정치제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로 이후 백제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을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백제의 좌평제 반포 시기가 3세기 중반임을 기록한 중국 사설을 찾아라. 어디에 백제의 좌평제 반포가 3세기 중반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문제 2, 261년 신라의 백제 화친 제안 거절한 중국 기록.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유왕 18년 261년입니다. 봄 3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거절하였다. 신라가 거절하였는지 승낙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261년에 백제 고유왕의 화친 제안을 처음에 이사금 신라가 거절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기록을 이 직후의 사만적을 기록한 삼국지 통일전 한주에서 찾아라. 이 사건을 기록한 그러니까 백제의 화친 제안을 신라가 거절했어요. 이걸 기록한 기록을 삼국지 통일전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3번째, 262년 신라의 미추이사금 즉위를 기록한 중국 기록. 삼국사기 신라분기 미추이사금 원년 나옵니다. 봄 3월 대궐 동쪽 못에 용이 나타났다. 가을 7월 금성 서문에 불이 났고 인가 300여호가 인해 불탔다. 3세기 중반인 262년에 신라의 미추이사금이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계통의 왕이 즉위했음을 기록한 중국 사서 기록을 찾아라. 262년에 전혀 다른 계통의 왕이 신라의 즉위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찾으라는 겁니다. 중국 사서에 찾으는 거예요. 미추이사금의 존재를 기록한 기록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국 사서 기록을 좀 보신 분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세기 후반 변한 적이 없는 이유. 중국 삼국지와 진설을 보면 보면입니다. 3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지난 변화는 사만이 있었다. 진설을 보면 3세기 후반에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서진에 마한 지역과 진안 지역의 최고 실력자가 분명한 마한주와 진안주가 여러 번 사실을 보내는 요구를 한다. 이 마한주 이 진안주를 마한왕 진안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변한주는 서진에 사실을 보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만 중에서 마한주하고 진안주는 사실을 보내는데 서진에 여러 번 보냅니다. 왜 변한주는 사실을 한 번도 안 보내느냐고요. 변한주의 출연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백제 고유왕의 육조합평제 반포. 고유왕이란 말은 큰왕이 대왕이란 말입니다.
백제사에는 약 30명의 왕 중에 백제본계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분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27년 260년입니다. 춘정월 일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의 출납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이 두 번째 이 서열순입니다. 내도좌평을 두어 물자와 창구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내법좌평을 두어 예법과 의식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위사좌평을 두어 수기 병사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조정좌평을 두어 형벌과 송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병관좌평을 두어 지방 군사에 대한 일을 맡게 했다. 뭐 기타 등등. 육좌평은 모두 1품이고 달솔은 2품이고 은솔은 3품이고 등등. 이전에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통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굉장히 넓은 영역, 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게 이전에 백제분기를 보면 이 흔적이 안 나타나요. 고이왕이라는 새로운 통치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새로운 발전된 정치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2월 6품 이상은 자주빛을 올리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이다. 은꽃이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서 출토가 됐어요. 은으로 만든 꽃입니다. 이걸 머리에 꽂는 겁니다. 왕의 아우수를 내신좌표로 삼았다. 28년 261년 춘정월 초길, 정월 초하루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의 음력으로 왕이 자주빛으로 된 큰 소매 달린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관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정사를 처리하였다. 이 풍습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 고이왕 정권을 추려는 그 요하하류에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해서 발생합니다. 대방군을 설치하면서 수많은 유민이 과거 대방 조선인들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서 이제 백제 북쪽에 대거 몰려오니까 그 피난민 집단을 삼국사에는 말갈이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대방 조선인들은 과거 고조선의 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방조선 외에도 뭐 낭랑인들의 자체 기록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없어요. 유일하게 대방인들의 자체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본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주빛으로 된 소매 달린 도포, 푸른 비단바지 이런 것들은 과거 단군의 모습에서 왔다고 봐요. 과거 왕이 이랬다. 그러니까 고조선 왕의 모습에서 이 힌트를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따온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대방 단군의 흔적을 재현했다. 2월 진가를 내도좌평, 우두를 내법좌평, 고수를 위사좌평, 곤노를 조정좌평, 6일을 병건좌평 명하였다. 2월까지 기본적인 거 끝내야 돼요. 그 이유가 3월에는 국헌을 해야 되니까, 공립해야 하니까 2월까지 인사를 다 마쳤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이왕이 우씨입니다. 그 다음에 말가르 성씨가, 여기 말가르 성씨가 바로 고이왕이 삼국사기 말가르이기 때문에 성씨가 부여와 고구려 귀족성인 고씨, 곤씨, 유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가리 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층 성, 그 성이 바로 귀족성인 말가리 성씨였어요. 백제본계 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본계 왕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달라요. 삼국사기는 부여에서 와서 부여시라 했다. 삼국유사는 부여에서 와서 해시라 했다.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삼국사기를 아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훤히 알면서 한 글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원조부터 원조왕, 다루왕, 기루왕 쭉 그래서 구수왕까지는 해시예요. 해시가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왕계는 우시예요. 그 다음에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구이신왕까지가 해시입니다. 구이신왕이 해시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왕, 계로왕부터는 부여시예요. 이 비유왕, 계로왕은 어떤 집단이냐면 영락 17년에 1월에 이 전쟁을 수행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영락 17년에 백제 부여시가 최초로 출연합니다. 이 여신이에요. 도대체 부여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제 부여시는
제 책에도 있고 제가 예전에 영사강유역 그 전방 후원분 저기 신덕구분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옹과묘 집단입니다. 영산강유역 옹과묘 집단이 나중에 목지국 중앙무대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이 부여에서 왔다 해서 부여로 성을 삼아요. 그러니까 영산강유역 옹과묘 집단은 부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에 있습니다. 부여시, 목시, 사시 이들이 영산강유역에서 옹과묘 집단들입니다. 다음에 문주왕, 삼군왕 둘은 모씨예요. 모씨는 신라계입니다. 신라 왕성이에요. 모부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씨는. 그 다음에 다시 동서왕부터 쫙 가서 의자왕까지는 부여시예요. 목지국과 5세기 외국의 왕성이 부여시입니다. 그러면 목지국이 언제부터 부여시인가? 4세기 부여시인데 3세기 이전은 모르겠어요. 3세기 이전은 무엇일까? 목지국의 왕성이 그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4세기 이후부터 부여시였어요. 나중에 4세기 설명할 때 어떻게 부여시가 정권을 잡고 그 삼국사기 백제 그 위례국과 혼인하는가 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네. 위례국이 원조왕 때부터 삼루왕 시기까지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하다 그랬습니다. 원조왕부터 다로왕, 다기, 계로왕까지는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인 다기, 계로왕의 후반기를 통치한 왕이 공립에 실패해요. 공립에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루왕 시대라면 다기, 다로왕, 기로왕, 계로왕인데 삼루왕 시대에 백제의 통치자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적어도 6명 이상. 그렇지만 그 중에 공립된 사람에게만 백제 왕의 시호가 대수를 줬어요. 단 3명만이 공립이 된 거죠. 그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이 신라와의 혼인을 통해서 공립이 됩니다. 한강유역 통치하다 후계로왕의 공립 실패로 상실한 한강유역 전체의 통치권 회복을 위하여 회복을 고유왕이 공립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하다가 후계로왕도 망해요. 그리고 초고왕 구수왕 때는 국명도 바꾸고 한강유역 조그마한 소국이 됐어요. 일백백제, 백제가 아니고 맞백제, 백제. 그 다음에 고유왕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여기는 공립이 돼서 대왕이 되면은 한강유역 전체를 다시 옛날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좌평제를 기반으로 새로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신라와 혼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261년 봄 3월에 신라와 혼인하여 한강유역 전체의 대왕으로 공립되어 하므로 261 봄 2월까지 서둘러 육조합평 인설을 마쳐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2월에 맞춰야 봄 3월에 국호는. 그러니까 봄에 국호를 하는데 3월이 가장 선호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편에 있는 신라를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라는 처음에 이사금의 시기였어요. 이전에 이전 녹화에 설명했는데 처음에 이사금의 시기는 15년 제위 기간이 15년입니다. 서구로의 죽음을 경계로 7년에 있는 서구로의 죽음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로 분리돼요. 앞에는 처음에 이사금이 신라를 통치하는 시기, 뒤에는 처음에 이사금이 신라를 통치하지 못하는 시기. 그러면 처음에 이사금이 신라를 통치 못하면 누가 통치합니까? 갈라고가 통치합니다. 갈라고가 자기 부하들인 서불한 장원이나 이찬 양부를 시켜가지고 신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라고 통치 영역인데 나중에 신라사를 정리하면서 갈라고 지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록밖에 없는 거죠. 3월 261년 마지막 해입니다. 처음에서 마지막 해요. 자, 이거 3월 백제가 사실분을 화치로 청하여 거절하였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섣달 그만 그 연말에요. 왕이 갑자기 병이나 죽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않죠. 하필이면 12월 마지막 날 딱 병나서 죽습니까? 이건 이전에 왕이 죽은 거예요. 이때 신라 정부에서 왕의 죽음을 발표한 겁니다. 신라의 왕권 교체 260년, 261년 다시 보겠습니다. 요약하는 거예요. 260년 백제 고유왕이 좌평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치를 반포하고 목지국의 통치를 벗어나 한강유역 전체의 통치하러 공립되려고 준비함. 261년 신라 처음에 15년 봄 3월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을 요청해 허락하지 않았다. 12월 28일
마지막 날인데 음력으로는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28일이나 29일이면 음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 이건 이전에 죽은 거예요. 262년 신라 미추이사금 원년. 자, 원년 기록이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기록이 두 개 있어요. 봄 3월 대궐 동쪽 모세에 용이 나타났다. 용의 출현은 뭡니까?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지배층 사이의 내란을 용이라고 합니다. 흑룡은 안 좋은 사건, 황룡은 그래 좀 좋은 사건 보통 표시하는데 그냥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흡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7월 4달 후입니다. 금성 서문에 불이 나 인가 300억화 연이 불탔다. 와, 저기면 축하인이 있어야죠. 축하인이 있어야 되는데 축하가 아니고 뭡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용이 나타나고 민가가 대규모로 불타고. 신라 본기의 미추이 사금죄에는 왜가 없어요. 그러나 열전의 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왜와 관계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미추이 사금 2년째 203년 봄 정월 이찬 양보를 서분안에 임명하고 내외 군사일을 겸하게 하였다. 2월 왕이 국조묘, 국조는 시시죠. 박격화됩니다. 직접 제사를 지냈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하게 보냈다. 구도는 100년 전 사람이 1세기 전 사람인데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그렇지만 신라는 어떤 새로운 지도자나 오면은 앞에 있던 사람을 자기 선대로 추존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문하게 봉하였다. 왕의 즉위하면 하는 일을 제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3년이 실질적 제2년이었구나. 즉위년이었어요. 그러면 262년은 대혼란의 시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왕통이 석시에서 김씨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겠습니까? 삼국사기 열전의 서구로 부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추왕 때 외국 대신한 말이 나와요. 이 중국식 제도예요. 3세기에 그 한반도는 백제나 신라 이런 데는 뭐 신지, 뭐 읍차, 뭐 기타 등등의 대신한 쓰지 않으세요. 이 중국식 제도입니다. 3세기에. 그런데 삼한 중에서 변진 지역에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재상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위나라 정치 제도가 이식되어 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위나라 정치 제도는 아마 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변진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걸로 봐요. 우로 저는 국왕에게 청하여 외국 사신을 개인적으로 대접할 기회를 얻었다. 국왕에 청하여 외국 사신을 개인적으로 대접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튼 그 다음 외국 사신이 흠뻑 술에 취했을 때 그녀는 장사로 하여금 그를 뜰에 내려놓고 불에 태워 전날 원수를 갚았다. 외인들이 분개하여 금세 증거해서 외국 사신이 흠뻑 술에 취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서로 하시는데 이때 숨겨놓은 장사로 하여금 기습해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외인들이 쳐들어왔지만은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복수했다 이겁니다. 남편을 복수했어요. 이 외국 사신은 갈라고입니다. 갈라고예요. 자, 서구로 부인이 갈라고를 죽여 사사로이 남편을 복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가 침공하 있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왜군 지휘관 이름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서구로 죽을 때는 우도주군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왜군의 지휘관이. 이 보면 전쟁의 책임을, 국가의 위기 책임을 어디로 돌립니까? 갈라고와 서구로 부인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필진이 뭐라고 합니까? 서구로 부인을 나무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원수를 갚아가지고 이웃나라와 그 분란이 생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삼국사기 지필진은 서구로 부인이 갈라고를 죽인 행위를 나무라고 있어요. 일본 서기는 뭐라고? 일본 서기는 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 열전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신라왕의 저는 남편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을 몰라 혼자 재상, 갈라고입니다. 아까는 대신, 재상 전부 다 중국식 제도예요. 3세기에 이 변한 지역에 중국식 제도가 이식되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유혹할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재상을 꿰어서 그대가 왕의 시신 묻은 곳을 알려주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척해두겠습니다. 내 남편이 서구로가 어디 묻혀있는가 알려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씻가겠다 이겁니다.
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재상은 갈라고 얘기해요. 꾀는 말을 믿고 왜 믿었을까요? 몰래 시신이 묻혀 있는 걸 알려줬다. 아니, 시신이 묻혀 있는 걸 왜 몰래 알려줍니까? 누가 알아면 안 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고, 여기 밀고인데 일본 서기 편자들도 이걸 고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밀고 그 가야인들이 쓴 원문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몰래 알려줬다 이거죠. 그 후 왕의 저와 국인이라는 것은 평인 나라 사람인데 그 평민 이상, 노비나 빼고 그 평민 이상의 지배층 어느 정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모하여 재상을 죽였다. 칼락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시신을 꺼내어 다른 곳에 장사 지냈다. 왕은 서구로입니다. 재상의 시신을 왕묘 아래에 묻고 왕관을 들어올려 그 위에 또 존비 순서를 합니다. 갈락의 시신을 서구로 시신 아래 무덤 아래에 묻었다는 겁니다. 이건 쓸 이유가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일본 서기 편자들이 서구로 부인을 높이고 서구로와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고를 격하고 있어요. 야, 실제로 죽은 갈라고 시신을 서구로 밑에 묻은 사람은 그건 여기서 외인들 가야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구로 부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서구로 부인이 했다고 해도 큰 차이가 나는데 존비 순서는 원래 이와 같아야 이런 걸 쓸 이유가 없는데 일본서기 지필진이 이걸 놓아뒀어요. 철왕이 이것을 듣고 심히 노하여 군사를 그에 일으켜 신라를 멸망시키려 했다. 이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멸신라. 일본서기 전체에서 멸신라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군선이 바다에 가득 떠서 군선만에 군선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어떻게 군선이 바다에 가득 찹니까? 신라에 이르렀다. 신라 사람이 모두 두려워할지 모르다 결국 서로 공모해 왕의 철을 죽이고 서구로 부인을 죽이고 사주하였다. 그 이유는 어떻게 안 나와요? 외국은 수백 척의 군선을 바로 바다에 띄우게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가려고 죽었다고 해서 바로 수백 척의 군선이 출동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수백 척의 군선이 출동한 것은 갈라고가 죽어서 출동해서 갈라고 죽었다고 신라를 멸합니까? 갈라고는 어떻게 보면은 몰래 반역을 껴온 사람인데 그런데 갈라고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라를 멸망시켜서 대군이 출동했다는데 이후 신라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다. 외군 지휘관이 이러세요. 서구로 부인이 기술의 중심입니다. 전반적으로 서구로보다 서구로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부인에 상당히 예우하고 있어요. 예우하고 반면에 죽은 자신들의 재상인 갈라고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책임을 갈라고가 서구로 부인에게 돌려요. 이건 삼국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미추이사금 출현 시기에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이 서구로 부인이고 하나 갈라고예요. 서구로는 253년 4월에 죽어요. 3월까지 혼인을 해야 되는데 거절합니다. 죽고 4월에 죽고. 서구로 부인과 갈라고는 같이 죽어요. 262년 7월에 거의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미추이 사금 즉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재구성하는 260년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 재구성하는 데는 이제 기존의 기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앞뒤를 보고 중간을 연결시키는데 이제 상상력을 투입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재구성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구성 그 전부터 해야겠습니다. 감안하시고 재구성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저도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그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구검 기공부입니다. 그게 뭐고 260년에 백제의 좌표정 마포고 261년에 백제 화친이 불발하고 첨예상금이 죽어요. 262년에 내란과 미추상금이 죽어요. 세 같은 사건입니다.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변진 12국이 나오는데 변진 12국이 그 목지국 진왕의 통치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군대가 가야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주변을 정복을 해가지고
변진 지역을 정복했다는데 이게 애매해요. 변진 12국에 변진자가 변이나 변진자가 붙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변진하니 주편은 앞에는 진한이 많고 뒤에가 변한이 많기 때문에 뒤에 12나라가 변진 12국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마한지라는 편이 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던 80국가들이 전부 다 군사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 나라도 있고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군사력이 있던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라 당연히 군사력이 있죠. 삼국사기 백제 당연히 군사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가 군사력이 있던 거 아니랍니다. 3세기 변진의 군사력은 김해, 부산 등 김해바다 주변 소국의 하나였다. 이게 어떤 순서로 배열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경상남도 부산 김해 지역에 있던 소국들은 이 변진한 24국 중에서 뒤에 있던 나라 20에서 24번 사이로 봅니다. 이게 변진 구사국에서 변진 동로국 사이. 이 변진 동로국은 부산입니다. 이 변진 구사국은 김해가 아닌가 이렇게 현재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국가들 뒤에 있는 한 4억의 4개 4억의 국가들만 군사력이 있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 변진 국가들은 별로 큰 군대는 없었다고 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낙건강요에서 이 전쟁과 관련 무구들이 출토되는 것은 부산 김해를 중심으로 온 그 당시 김해바다 지금의 김해 평야지만 여기만 출토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크게 출토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변진 구사국에서 변진 동로국 요 나라들이 아마 군사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260년 고유왕이 공립을 준비하는데 어떤 절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8년에 대방국 건국을 지원해요. 황해도 지역에 대한 여왕을 합니다. 258년에 대방대조 나아갈에 의해 가지고 대방군 세력을 몰아내고 거기다 대방국을 건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258년 300년까지 삼왕이 42년을 통치했어요. 왕이 3명인지 4명인지 2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아느냐면 이 고유왕이 나갈과 혼인합니다. 고유왕의 아들과 나갈의 딸 보가공주입니다. 혼인하면은 고유왕과 나갈의 나이가 비슷하다는 그 추정할 수 있어요. 대충. 300년이면 고유왕의 손자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의 손자 때 3명이 대방국도 통치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백제왕에게 대방왕이라는 시호를 주는데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고유왕의 지원으로 나갈이 대방국을 건국하고 위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대방국을 건국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300년에 왕실은 신라에 귀복하고 영토는 고구려에 귀속이 됩니다. 고구려가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황해도를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영토가 고구려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368년에 근초고왕이 신라와의 혼인으로 한강육 대왕으로 공립돼요. 368년에 대왕으로 공립되면서 황해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난리 났죠. 그래서 369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사색이 합니다. 그래서 260년에 기존의 좌보부 같은 단순한 통치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커진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고조선의 경험을 되살려 넓은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정교한 통치조직을 반표했다. 굉장히 정교한 통치조직입니다. 그 이전의 선례가 있어요. 이전의 선례가 되면 삼로왕 시대의 기루왕과 계루왕이 신라와 혼인해가지고 한강유역의 대왕으로 공립됐습니다. 참고하여 변진한 지역 최대국인 신라와 혼인하면 신라는 당시의 인구가 이 무렵에 100만 정도 했을 거예요. 100도 더 될 수 있습니다. 혼인하면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하는 대왕으로 공립된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신라에 청원사를 보내는 겁니다. 봄 3월에 보내야겠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62년 신라의 백제 화친 제한 거절한 신라가 고유왕의 백제 화친 제한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삼국지 통전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 마한소국들 이름을 보면은 마한소국들이 어떻게 국가 이름이 배열되어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정확한 거 아니에요. 대략 북에서 남으로 배열됐다고 봐요. 그 위에서부터 쓰면 한강 북쪽에 원양국, 모수국, 상회국 쭉 있어요. 한 7 신분고국까지. 그다음에 바로 한강 남쪽부터 백제국, 송로, 불사국, 일화국, 고탄자국, 고리국까지. 사실은
12번, 13번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까지 한강유역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까지가 한강유역으로 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백제가 아니고 맛백제 백제구예요. 그리고 하나도 다른 소국과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8번째 적혀 있는 평범한 소국으로 되어 있어요. 한강유역 이런 그럼 국가 이름이 어디 생깁니까? 원양국, 모수국, 상회국, 소속사국, 맛백자 백제국까지 언제 국명이 생긴 겁니까? 삼국사기에 상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한강유역 소국명이 165년 위례국 삼국사기 백제요. 붕괴 후에 왜 붕괴합니까? 길선이 망명해서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예요. 한강유역 통치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지국에 의하여 소국으로 분할돼요. 한강유역을 목지국이 소국으로 분할합니다. 소국으로 분할한 다음에 각 나라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국명 만듭니까? 삼국사기에 정확히 나와요. 나라가 망하면은 10년 후에 새로운 국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75년에 65년 대략 이 근처에 국명이 만들어져. 그럼 이거 소국들이 언제 없어집니까? 근초고왕이 한강유역의 대왕으로 공립되던 368년에 이 소국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명은 약 200년 정도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만일 고유왕이 신라와 혼인하여 공립되었으면 삼국지 통일 전 한조는 만에 진왕 이외에 또 다른 통치가 있다거나 국명이 맛백제 백제가 아니라 이전은 국명이 100백제 백제로 적었거나 공립되면서 국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방식이든 한강유역이 목지국 진왕의 통치에서 벗어났음을 기록했을 거예요. 뭔가 다르게 표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다른 게 표시가 없어요. 이걸로 볼 때 고유왕의 청원사를 신라가 거절했다. 맞는 겁니다. 삼국지 통일 전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불일치하다.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보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261년 봄 3월 신라의 청원을 없습니다. 고유왕의 청원 사절이 많은 보물을 싣고 신라 수도인 금성에 도착해요. 지금 이 경주에 고유왕이 보낸 봄 3월이어야 됩니다. 대규모 사신단이 첨예이사금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첨예이사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구로 사고 권력이 밀려났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명복상의 지도자고 국가는 갈라고가 서불한 장원과 이찬 양부를 시켜 통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고유왕이 혼인하자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유왕이 혼인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고유왕이 당신 옆에 있는 선비족 애들 내가 띄워주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되찾을 수 있죠. 그래서 첨예이사금이 혼인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혼인과 동시에 곧 고유왕은 백제군이 금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고라든가 선비족 애들은 선비족 출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지가 누구 덕분에 왕 되고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왕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배신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첨예이사금을 죽이거나 유폐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거절한 겁니다. 갈라고 지시로 실세인 서불한 장원과 이장부가 혼인을 거절. 첨예이사금이 실각했어요. 그리고 첨예이사금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숨겼어요. 딱 죽음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숨깁니까? 연말이 되자 새 왕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인사하는 의례가 닥치자 신라에도 새해에는 아까 그 고유왕이 정월 초하루 있었던 것처럼 신라에도 새해가 되면 왕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인사하거나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1월 달에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와 비슷한 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새해 왕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왕이 죽고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첨예이사금이 전에 마지막 날에 죽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첨예이사금 죽었다. 자, 그리고 262년이 드디어 문제의 200년이 왔어요. 서불한 장원이 첨예이사금의 죽음을 발표하고 자신이 신라군의 지지를 받아 새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갈라고가 야 너 나가서 인사해라. 그래서 서불한 장원이 첨예이사금이 갑자기 병나서 죽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이 유지됩니까? 그 다음 달쯤에 첨예이사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요. 그럼 신라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개 이 선비족 용병 따위가 우리 왕을 죽이고 지들이 왕이 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들이 감히
어떻게 이 물이 신라의 왕이 되다니. 3월 신라의 기존 지배층이 신지배층 위군 출신입니다. 분노하여 반란을 이렇게 내란이 발생해요. 봄 3월 대월 동쪽모세가 나타났다. 봄 3월에 신지배층과 전통적 지배층 사이에 내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내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신라의 신지배층이 서불한 장원 2차 양무의 지배층이 내란에서 패했어요. 밀려가지고 도망가요. 자신들의 동료가 있는 외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외국이면 변진 구사국 임나가예요. 변진 동로국으로 변진 땅으로 피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라에서 그 위군 세력이 쫓겨나니까 변진 지역 전체가 이들이 정복한 변진 지역 전체가 신지배층에 저항하여 통치가 흔들려요. 자기들의 통치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갈라고가 신라의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변진 지역 통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갈라고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변진 구사국과 변진 동로국에 있는 과거 위군의 출신들 오한 선비계 선비족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통치 서야 못하겠다. 외왕이 변진 지역 군대 총동원령을 내려 신라 토벌을 위한 전쟁을 준비해. 안 되겠다. 신라를 토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멸신라. 신라를 토벌해야겠다. 전쟁 준비해라. 수백 척의 군대를 전함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5월 이때부터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그럼 신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신라도 저 외국이 변진 제국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전쟁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라도 이때부터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262년 가을 7월에요. 갈라고가 지휘하는 변진의 해상 군단이 김해 부산항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신라군 군세가 얼마냐? 아달라이 사금 들어보면 한 2만에서 3만이고 이때도 한 2, 3만 되는 걸 봅니다. 신라 군세가 2, 3만명 추산되므로 변진의 군세는 기존 가야군의 신가야군이 뭡니까? 과거 위나라 광고음 군대에 따라왔던 오한선비계 선비족들이에요. 여기를 합해가지고 한 이보다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한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3만 명. 그러면 배 한 척에 100명이 탄다면 3만 명이면 300척이 필요합니다. 300척이 내륙바다인 김해바다에 갇혀요. 이게 내륙바다이기 때문에 군선이 많아. 군선이 바다에 가득 찼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럴 동해바다 하면은 군선이 많다지 바다에 가득 찼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열린 바다 같으면 내륙바다니까 맞는 겁니다. 군선이 많아. 군선이 바다에 가득 찼다. 변진의 해상군단이 경주항에 상륙하고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포위했어요. 변진이 해상군단이 금성을 포위한 겁니다. 가야와 신라가 수만 대군을 동원하여 정면 중은 드디어 수만 대군을 통해서 가야와 신라가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서구로가 자신이 추국으로서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자기가 추국으로서 피하려고 했는데 262년 7월에 불가피역에 양측이 수만 대군을 동원해요. 신라와 가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변진 군단 핵심부는 어떤 군대예요? 이들은 과거에 238년에 공손년에 양평성을 포위 함락하고 시킨 군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 다음 그것만 했습니까? 245년에 또 광부검 따라가지고 고구려 수도인 환도성을 포위 함락시켜 가지고 수많은 고구려 백성들을 학살한 그게 이제 이 변진 군단의 핵심부예요. 어떻게 되느냐? 포위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을 7월 금성 서문에 불이 나 인가 300여 무슨 말입니까? 신라군의 서쪽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신라군의 서쪽 방어선이 변진 군단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성이 함락됐어요. 신라의 수도인 경주 금성이 함락되고 신라인에 대한 대학살이 발생합니다. 신라인들이 들어가서 예전에 양평성이나 환도성처럼 신라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져서 얼마나 학살이 한 이전 보면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죽였지 않았을까 학살이. 그래서 신라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 그러면 금성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공포의 도시가 됐어요. 죽음과 공포의 도시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당하고 슬픔 공포인데 신라인들에게 도저히 자기 믿을 수 없는 자기 귀를 의심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원한 왕비자 정신적 지도자였던 서구로 부인이 적의 사령관인 갈라고의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적의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아마 당시 신라에는 그냥 하늘이 전부 잿빛이 되고 세상이 까맣게 되고 다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 신라는 끝났다. 우리 망했다. 차라리 우리 다 죽자. 그냥 다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서구로 부인이 갈라고에게 죽은 남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시집갈 테니 죽은 남편을 묻힌 장소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려면 우선 죽은 남편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데 제사 지내고 정리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알려달라 하니까 갈라고가 알려줍니다. 몰래 알려줘요. 밀고. 왜 몰래 알려줍니까? 외왕이 알면 안 되니까. 외왕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알려줘요. 그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외국이 권력투쟁 중이었어요. 이 얘기는 외왕은 그때까지 공립이 안 돼요. 공립이 안 돼요. 그때까지 왕권이 불안하고 권력투쟁 중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제2인자인 갈라고는 서구로 부인과 혼인하여 가야인들에게 대왕으로 공립되어 외국의 정권을 엎어버리고 왕권을 차지할 생각을 한 겁니다. 갈라고가 영모를 꾸민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김해 부사랑에 개설하면은 모든 가야인은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내가 공립되는 것이다. 저 공립 못한 외왕, 저건 이제 내가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구로 부인이 남편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냈어요. 여기까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광구원 기흥부 다시 보고 가요. 오환 선비족 7개 아문 지도자가 있는데 제1아문이 토구장군 위오환손의 구르돈 죽었어요. 옥저전투에서 고구려에 죽었어요. 제일 위암은. 제2암은 두 번째로 큰 데가 위구장군 도정후, 이름이 아라반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외왕입니다. 외왕이에요. 이 사람은 280년대에 죽습니다. 김해 대성동 29호분의 주인이 이 사람으로 추정해요. 제가 볼 때. 제3암은 외국의 제2인자 행비장군이 바로 갈라고요. 왜 대신 262년 7월에 죽은 사람인데 제2인자. 외국의 그 다음이 제4암은 비장군인데 서구를 죽인 외장군 우도주군. 5암은이라는 파도도 안 보입니다. 갈라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라고는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김해왕으로 개선하면 모든 가야인은 나를 대왕, 즉 변한 왕으로 주대할 것이다. 공립되는 거예요. 사만의 풍습에 의해 가지고. 즉 외왕이 못한 외왕이 누구예요? 위구장군 도정후 앞에 공립을 내가 한다. 내가 내 부족세가 약해 저 어린 놈에게 당한 20년 수모를 씻겠다. 도정후, 후는 좀 나이 젊은 사람, 왕은 나이 좀 있는 사람에게 죽을 때 당시 외왕은 젊고 갈라고는 그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저놈부터 처리하겠다. 저놈부터 내가 저 어린 놈에게 당한 수모를 씻는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야와 신라의 통합왕이 된다. 내가 저 여자 데리고 혼인해서 가야로 돌아가면 내가 신라와 가야를 전체를 통일하는 최초의 통합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야인과 신라인이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뭐 갈라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갈라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갈라고가 서구로 부인이 시집 온다니까 정신이 약간 간 겁니다. 아, 내 세상이 오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공립되는구나. 저 외왕이 그때까지 못한 공립을 내가 한다. 이거죠.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갈라고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공포 도시 한가운데 거창한 잔치가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죽음과 슬픔, 공포의 도시 가운데 갈라고와 서구로 부인이 혼인하는 대규모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고가
서구로 부인의 설계에 그대로 걸려들었어요. 설계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기분에 그러니까 갈라고는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제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에 호위병들 물리치고 술에 잔뜩 취한 갈라고를 숨겨놓았던 장사에게 지시 주겠어요. 어떻게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래가지고 술에 몽땅 취해 세상 참 행복한 술 취한 갈라고를 죽입니다. 서구로 부인이 달아나자 호위병들을 쫓아와요. 그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보복이 있는데 삼국사기 그 지필지 논란에서 그 보복을 막기 위한 것도 서구로 부인이 이미 설계를 다 해놨어요. 다 서구로 부인의 설계. 어떻게 됐습니까? 내 남편의 장사도 지냈고 내 할 일도 다 해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를 죽여 내 시신을 저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보복을 막는다. 이야, 뭐 우리 역사에 이런 여자가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고 신라인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좌절에 있던 신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서구로 부인의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라의 생각. 봐라, 우리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신라인의 기계는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신라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신라인들뿐만 아니라 가야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정말 그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서불한 장원이 신라를 통치함으로 신라인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이제는 일본서기 보면은 그래. 외왕의 명으로 신라인에 대한 보복을 중지하고 반역을 꾀한 갈라고 시신을 서구로 무덤 아래에 붙였어요. 서구로 아래. 서구로 부인이 한 게 아니고 이건 외왕이 시켰겠지만은 실제로 서구로 부인 때문에 생기니까 뭐 서구로 부인이 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서구로 부인의 시신은 가야인들이 서구로 부인을 왕비에 주운하는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낼 것이다. 그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그 보면은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왕비에 주운하는 예우를 갖추어 아마 장사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2년에 미주의 사금이 즉위해요. 서불한 장원이 신라 왕위에 오르시니 이분이 신라의 시조대왕과 구분되는 태조대왕이신 신라 제13세 미추 이사금입니다. 245년에 신라에 들어서니 17년 만에 신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훗날 성골 김씨들이 미추 이사금에게 자신들과 같은 김씨성을 추절하고 자신들을 선조로 연결합니다. 미추 이사금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유 어떻게 합니까? 미추 이사금이 신라의 선비종문을 이식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합니다. 강력한 이제 앞으로 사세기까지 나오는데 중국 사설은 뭐라고 합니까? 신라는 진하는 종족이나 변하는 후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녹화할 때는 어떻게 미추 이사금이 신라를 통치하는가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백제 좌평제 반포 시기를 기록한 중국 기록. 262년 신라의 미추 이사금 주기를 기록한 중국 같아요. 답이 같습니다. 답이 뭡니까? 여기 나옵니다. 북사 신라전에 나와요.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를 도발할 때 옥저로 달아났다가 한자로 분옥자면 분 달릴 분자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신라를 세웠다. 고국으로 돌아간 자 누구예요? 왕기를 따라서 위나라로 돌아간 오한 선비계통.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고구려군의 추격당해 신라 가야 지역으로 도망친 오한 선비족이에요. 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미추 이사금의 즉위를 정확히 이루고 있어요. 그 미추 이사금의 즉위는 뭘로 발생합니까? 바로 백제 좌평제 반포 시기 발생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같아요. 두 개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전에 국사편찬위에서 나온 중국 정사 조선전을 보면 오역이 되어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자를 고구려라고 합니다. 주어를 고구려로 봤어요. 오역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유물이 위나라 군대 유물로 나오는데 무슨 고구려입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고구려군이 함경도 지방을 지키던 지방군이 고구로 그게 고국인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역이에요. 그건 오역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자가 왕기를 따라 위나라 돌아간 자고 남은 자가 그 위나라
주력군입니다. 고구려 주력단의 신라 가야 도망친 이 중에 한 명이 신라의 왕위에 즉위하는 거죠. 자, 3세기 후반 변환지 후의 검증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변환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환왕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환왕이 덜라도 만삼에 있어요. 그 변환왕이 될 뻔한 사람은 있었다. 이것이 삼국사의 일본 서기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 수도인 경주가 금성이 이때 처음으로 함락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기 신라 때만 5번 함락됐어요. 제가 함락된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언제 경주가 함락됩니까? 서기 57년에 신라 제4대 탈의 이사금에 의해서 진하는 인들의 도시였던 금성이 함락돼요. 그러니까 석탈에 가서 금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93년 제신라 5대 파사이사금이 다시 경주를 함락시켜요. 공개해서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경주의 월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262년에 변진의 대시였던 갈라고가 경주를 함락시키고 신라 13대 미추이사금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4세기를 다음 날 298년에 목지국에 의하여 경주가 또다시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고 월성을 헐어버려요. 모든 방어 기능을 헐어버립니다. 신라가 목지국의 진안에 편제돼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국가가 둘로 분할됩니다. 목지국이 신라를 둘로 분할해요. 하나는 경주 지역, 하나는 김제 지역. 이게 유명한 김제 벽골지 축조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명을 298년 이때 왕이면 10년 때 바뀌어요. 307년에 사로국에서 신라로 강제 변경이 됩니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343년에 신라 제17대 내물리사금의 경주가 다시 한번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 내물리사금이 다시 쌓아요. 월성을 다시 쌓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진안에서 이탈해요. 신라가 한 반세기 동안 진안에 들어갔다가 목지국이 진안에 들어갔다가 이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기 신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343년이 후기 신라의 전기 신라가 끝이고 후기 신라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미추이사금은 고구려인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실력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죠. 두 번째, 미추이사금 주기 무렵에 금성이 살아버립니다. 신라 수도 변진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 정권은 점의사금 후반기를 동치했던 갈라고에게 수립되었다. 네 번째,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의 행적은 고구려 위전쟁이라는 동북아 대격동기에 국나를 맞은 신라의 지배층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라의 지배층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죽음으로써 이 국난에 대응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한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폭풍처럼 와서 불꽃처럼 타오르다 인생의 정점에서 확 꺼지고 한중일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한 가야일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녹화에서 뵙겠습니다.